안녕하세요. 또 일주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방송하는 거 보면, 과연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를 이때까지 보신 분은 잘 알 겁니다. 제가 왜 반만 년 전의 문자로 나타난 우리 고조선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이제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이제 바뀐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종말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차원이 완전 바뀌어지는 그런 세상에 이제 담을 다 넘은 상태죠. 넘은 상태인데 그 밖에 있는 담 저쪽에 있는 다 멸절이 돼버리죠. 이제 절멸이 돼버립니다. 이제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지 사는데, 그것을 이야기한다 하느라 저 사람 왜 저런 거 이야기하지? 근데 지금 현대 상황을 읽지 못하면 내가 왜 이걸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왜 방송을 들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필히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변하는 세상에 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야 돼요. 그 찾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역을 이야기하고 있죠. 역은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했고, 또 증산 사상을 공부하면서 더 명확하게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깊어졌죠. 그래서 증산 사상을 제대로 알려면 반드시 역을 제대로 공부해야지 증산 사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할 때 증산 사상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요. 증산 사상에서 말씀하신 거. 저는 제 역사만 얘기하고 그만하려고 했어요. 역사만 얘기해도 수년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것만 계속 이야기해도 현대 철학, 현대 사상, 현대 종교,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사항을 다 이야기하는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역을 끄집어서 증산 사상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끝마무리 다 왔어요. 끝마무리 다 왔고, 끝마무리 장식하는 게 뭡니까? 화가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여름 기후는 뭐야? 끝없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천지비기는 계속 중심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중심에서 멀어지는 그 자체는 거짓말을 더 잘하는 놈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중국 놈들은 이때까지 계속 거짓말을 해왔어요. 그리고 중국 놈들의 말하는 중국 놈체를 보면 싸움이 늘상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잘 싸울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생각했죠. 자, 그래서 병법이라는 거를 여러 가지 생각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 병법은 어느 사상을 통해 가지고 이 병법이 나오게 됐습니까? 노자 사상이에요. 노자의 정통하면 병법을 읽는데 굉장히 탁월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좋게 쓰면 보는데 무의자요.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하죠.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자꾸 유기하는 거, 자꾸만 뭔가 하려고 하는 게 병법이에요. 그러니까 노자의 사상 자체를 사람 속이는 데 쓴 거죠, 중국놈들은. 그러니까 중국 병법에서 가장 상책이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그 법을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해 왔죠, 이때까지. 그래서 저번 주에 방송한 게 있었죠. 중국은 전쟁 수단을 결코 무력과 군사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비무력, 비군사, 심지어 비살상, 무혈의 방법도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군사적 수단에 의한 전쟁은 전쟁의 한 부분일 뿐이다. 심리전, 여론전, 기만전, 문화전, 법률전, 금융전, 네트워크전, 디지털전 등 24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초안전 2021년 한국어판 52에서 53쪽. 이런 발상은 첨단 군사력으로는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적국을 굴복시켜 아국의 의지에 따르도록 강제한다는 전쟁 목적만 이룬다면 수단은 무제한 무한수단이라는 실용주의 사고를 바탕으로 중국 특색의 새로운 전쟁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초안전은 근대 국가들이 지키는 전쟁 원칙과 교리, 교본은 물론 선전포고 같은 형식과 전쟁법도 얽매이길 거부합니다. 모든 곳이 전쟁터이며 모든 정보, 수단, 기술, 무기를 사용해야 하며 낡은 규범에 매달려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 1364쪽는 신념에서입니다. 예컨대 미국이 정규 경기장에서 규칙을 준수하는 정통 전쟁을 한다면 중국은 경기장 밖에서 욕설, 비난, 거짓말, 마타도어로 상대방의 사기를 꺾고 분위기를 유리하게 만들며 시합에서도 반칙을 일삼는 비대칭적인 변칙 전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장점인 중공총석에는 초안전은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군사 사상의 중대한 발전이자 성숙한 결과라고 극찬했습니다. 출간 1년 전 중국 공산당 내부 회람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초안전은 현재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베트남어 등 8개 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초안전은 중국몽 달성 위한 실천 교본. 미국에선 육군사관학교의 필독서이자 해군대학의 정식 교재로 채택돼 있고
존스 홉킨스 대학은 5년 동안 매년 한 차례 초안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짱깨 초안전. 초안전, 제한이 없는, 제한을 초월한 전쟁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세계 패권을 위한 대립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2017년 대통령에 올라선 트럼프가 신냉전의 트리거를 본격적으로 당겼지만 사실 중국과의 갈등은 2013년 시진핑의 중국몽 정책부터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초안전 24전법, 군사, 초군사, 비군사, 원자전, 외교전, 금융전, 재래전, 사이버전, 무역전, 생화학전, 정보전, 자원전, 생태전, 심리전, 경제원조전, 우주전, 기술전, 법률전, 전자전, 밀수전, 제재전, 육격전, 마약전, 언론전, 테러전, 가상전, 이데올로기전, 초안전이 제시한 미래전의 24가지 전법, 필자 재구성.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들을 와해시키기 위해 중국은 새로운 방법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초안전, 제한이 없는 그리고 제한을 초월한 전쟁 즉 군사, 비군사 분야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펼치는 현대식 전쟁이다. 중국은 민주진영 국가들로 마약을 수출하여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고 여론을 조작하여 국민의 단합과 담론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각 국가의 비밀경찰서를 세워 내정을 간섭하고 있다. 중국이 초안전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은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최대한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창하는 공정은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강조할 뿐 아니라 결과의 정의까지 고려하고 이를 사회 각계각층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 인민일보 15년 4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취임식 17년 5월. 제17개. 법률을 사악하게 변질시키다. 도덕 자유 등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후 악령은 진일보하여 법률 제정권과 해석권을 장악하고 조종했다. 제32개. 하늘을 속이고 바다를 건너다. 작은 속임수는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지만 악령의 엄청난 속임수는 공공연하게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으로 표현된다. 제34개. 논쟁 상대를 요괴로 만들다. 악령을 폭로하는 사람을 도리어 추악하게 만들어 그들을 사회와 학술계에서 배제하고 이단으로 만들었다. 제35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다. 사람들이 어느 민족이나 단체 혹은 개인을 증오하고 의심하고 조사하게 만들어 악령 자체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한다. 제31개. 사회를 분열시키다. 계급, 성별, 종족, 민족, 교파 등을 서로를 구분하는 근거로 삼고 유산자와 무산자, 자유파와 보수파 등을 서로 대립하게끔 선동한다. 포커스 골목 구석구석까지 중국산 방범 CCTV. 서울에 2600개.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조용한 혁명 11계명. 1.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남남 갈등, 가짜뉴스, 촛불집회 등. 2.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전교조, 학생인권 조례 등. 3. 가족을 해체하라. 폐륜범죄 부모 고발, 살인, 페미니즘 등. 4.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포괄적 성교육, 퀴어 축제 등. 5. 교회를 해체하라. 교회 폐쇄법 등. 6.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다문화, 조선족 등. 7.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차별금지법 등. 8.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라. 검수완박,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9. 복지정책을 강화해 국가나 기관보조금에 의존케 하라. 실업급여 등. 10. 언론을 조종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언론노조, 댓글공작 등. 11.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마약, 약물, 알코올 중독 등. 이걸 보고도 대한민국이 위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당신은 공산주의자 아니면 간첩입니다. 헌법에서 쭉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트럼프도 열심히 본다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든 싸우지 않고 자 예전처럼 텔레비도 없고 방송도 없고 컴퓨터가 없으면 그 거짓말 통해요. 그것이 통하고 나중에 알고 날 때는 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순간순간 달아요. 그래도 거짓말 쳐요. 자, 오늘 한번 제목 보고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짱깨들은 반만 년 동안 사기를 치면서 이게 속일 사자, 속일 기자죠. 그렇죠? 많은 나라를 집어삼키고 농락했어요. 그 나라를 잘 살게끔 우리처럼 어떤 문화를 전파하고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나라를 농락해서 자기는 에헴하면서 지금도 역시 중국 놈들은 그 짓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지에 가서도 중국 놈하고 치를 떨죠. 그러니까 치를 떨고 중국 놈을 싫어하니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우리한테 대우가 좋으니까 자기 한국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 쳐요. 자기 근본도 거짓말 치는
아주 싸가지 없는 그런 바퀴벌레죠. 도조 히데키 그 말 계속 방송할 때마다 그게 이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도조 히데키의 중국인은 사람 얼굴을 한 바퀴벌레다. 새끼만 증식시켜가지고 그 새끼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그게 인해 전술이죠.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도리어 그런 짓거리로 인해서 중국 짱깨는 착해진다. 자, 죽장 짱인가? 뭐 그렇게 하죠. 죽은 짱깨는 착해진다. 죽어서 가는 세상 거기서도 착하게 살지 못해요. 착한 짱깨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현시에 살던 이 현세에 살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가기 때문에 절대 착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영과 육이 다 사라져 버려야지. 멸절되고 완전 싹 쓸어서 딜리트 해버려야지 깨끗해집니다. 그래야지 그런 것이 있었어. 그런 인간 같지 않은 진짜 더러운 인간들. 자, 중국 가는 곳마다 봐봐요. 똥과 우중과 쓰레기가 천재예요. 그런 족속을 빨았던 이조가 어땠습니까? 이조도 역시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했죠. 이번에 인도도 그렇고 관세도 매긴다고 그러고 좀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을 완전 뽀개려고 전 세계인들이 합심해서 지금 중국의 경제 타격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휘청휘청 거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넘어질 직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나라한테 맛을 들이고 우리나라한테 어떤 못쓸 짓을 하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요. 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이거 끝나고 이것은 AI로 한번 들어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말은 곧 멸족되어진단 말이다. 멸족된다. 족속이 완전 싸그리 없어지는 영과 육이 깔끔히 딜리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 깨끗한 세상이 되죠. 이 세상은 중국 놈만 없어도 깨끗해집니다. 진짜 지저분한 놈이죠. 그렇죠? 자,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냐 그것을 한번 잠깐 보세요. 중국이 한국 점령 전술 전략. 자, 이거를 AI로 들어보고 제가 몇 가지 사항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맨 끝에 먼저 언론을 장악해 여론을 틀어막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우리 사람들로 채운다. 개대중 때부터 이 짱깨들이 많이 이쪽으로 침투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민법을 고쳐서 숫자를 압도한다. 그럼 끝이다. 자, 이민법을 고쳐서 숫자로 압도한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막 들어오게끔 한동훈이가 저희 김포 쪽에 또 아파트만 무지막지하게 세우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 인구의 양이 넘치게 아파트 짓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중농을 받아들이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저 한동훈이가 한시가 어디서 나왔냐를 알면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늘이 칩니다. 하늘에 죄를 짓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자, 이민법 고쳤어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중국놈들이 지금 들어옵니다. 얘네들이 지금 미국만 철수하면 이제 여기는 완전 적화가 됩니다. 김문수 의원이 주한미군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본다. 정확하게 본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 이후의 후유증,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후유증이 뭘까요? 철수하면 한국 곧 뭐 적화된다고 봐야지. 이거예요. 적화 되겠습니까? 근데 미국이 쉽사리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전에 불벌 사태란 말을 했죠. 벌이라는 것은 벌할 벌자. 그 벌다 7벌자도 되지만 자기 공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말도 있어요. 자기 공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물러갑니다. 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이제 5G, 지금 모든 사람의 백신이 90 몇 프로가 맞았죠. 그 상태에서 병만 딱 부리면 미국이 나가면 적화 딱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도 한번 증상을 선생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무명악질이 돌면 미국은 가지 말라고 또 돌아가느니라. 무명악질이 뭡니까? 이름 없는 질병이에요. 지금 이름 없는 질병이 막 돌아요. 근데 이름이 없으니 이름을 어떻게든 장명을 해가지고 그 병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셀 수도 없는 병들이 막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오는데 마지막으로 더 세게 들어오죠. 왜? 자다가 더 죽고 먹다가 죽고 이런 병이 도는 급살이에요. 급살이 돌게끔 전염균을 뿌리는 것 그게 아니죠. 지금 백신 다 맞았잖아요. 이미 사람들이 투기가 안 올라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몸에 화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했잖아요. 이 어깨 부분이 소장 경락이고 이 머리 윗부분이 소장 경락이에요. 거기에 다 막혀 있어요. 그럼 화가 적재되는데 수기운이 안 올라가니까 원래 몸이 좋아하려면 수속 화강이 돼야 돼요.
술기운이 올라가고 화기운이 내려가야 되는데 정체돼가지고 안 빠져요. 그러니까 소장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소장은 양화인데 심장은 음화예요. 먼저 병이 들 때는 양적 장기부터 병이 들어가요. 양화가 딱 맞기 때문에 심장이 곧 스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새 심근염인가 어디 심장병으로 갑자기 돌연사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돌연사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더 많아집니다. 더 심화되고 가속화될 때 이제 미군도 예외 없이 그렇게 가게 되죠. 이제 미국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냥 떠납니다. 떠날 때 그냥 떠나겠습니까? 북한에서 전쟁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사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조 애들은 전부 다 멸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멸종이 돼요. 완전.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그냥 하나의 비료가 되는 거죠. 비료되기 위해서 온 것뿐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서 화학적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 화장조들 화교, 짱깨, 조선조 진짜 밥맛이에요. 이마두가 누굽니까? 마테오 리치 신부죠. 이마두가 지금 구천 상제입니다. 자, 구천 상제가 제일 높은 상제예요. 자, 10천 상제는 아니죠. 성경을 건설하기 위해 도통시가 문명시를 거느리고 화물표를 따라 동방조선으로 들어오리니. 자, 그래서 뭡니까? 도통신과 문명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이 됐고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흠모하고 우리나라 한번 왔다 가면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 놈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기는 내 땅이야, 내 땅이야. 그냥 인구를 밀어붙이죠. 중국 놈들이 가는 곳은 반드시 방조만 듭니다. 신이 떠난 미국 땅은 물방죽이 되리라 하시고 일본은 불로 치리니 종자도 못 찾는다 하시니라. 그래서 일본은 단지 우리나라 땅이 도통할 수 있게끔 기운을 나쁜 기운을 다 막아준 거예요. 그 역할이에요. 그 역할이 끝나죠. 그 역할이 끝나면 그냥 아무 보상도 없이 그냥 가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한 것은 뭡니까?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동력을 얻기 위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근데 걔네들이 경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을 너무 못 잊죠. 세상의 패권을 자기가 지려고 깜도 안 내는 놈들이 어른 행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늘 이치를 알고 보면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예요. 오늘 좀 비가 좀 많이 오네요.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오늘 아침에 나올 땐 조금 날씨가 춥더라고요. 그래서 잠바 입고 비옷 입고 그래 옷을 안에는 겨울옷을 입고 그냥 나왔는데 보니까 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워가지고 소매를 갖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올 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지, 어떤 얘기를 하지, 이제 이 옷을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제가 역사 얘기를 해도 왜 하는지 그 자체를 알아야겠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한 거예요. 난이 시작은 38선에 있으나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니 제가 그랬잖아요. 북한에서 3일 동안 전쟁이 아마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이 다 먹은 상태로 생각하고 미군을 몰아내고 북한 같이 먹게 동시에 합동작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병 뿌리고 그러니까 병이 돌게끔 파이어무지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을 먹으면서 내려오고 미군은 치고 올라가고 하면서 북한에서 3일 동안 전쟁이 납니다. 그 3일 이후에 병이 땅 터지고 그리고 3일 후에 중국 땅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 완전 불바다가 돼버립니다. 불은 뭡니까? 이때까지 반만 년 동안 거기는 진짜 더러운 곳이었어요. 더러운 곳은 사람이 어떤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불로 그냥 확 지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후천 성경 세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잔차가 병나가 동시에 터지느라. 그러니까 지금 중국 놈들 하는 일 보고 이제 끝이구나. 자, 이것을 보고 지금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아마 대선하기 전에 미국에서 어떤 작업이 들어가지 않는가? 그 뭡니까? 선관위의 어떤 비리를 들춰내가지고 이렇게 이해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하여튼 대선까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요새 예언서 보면 하루 이틀에 걸쳐서 계속 나오고 2025년에 어떤 큰 격변이 일어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2025년이 언제죠? 올해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국의 해외 침투 전략과 다문화 정책. 이것은 다음은 AI로 들어오고 몇 가지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이게 중국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중국은 더 혼란이 가중됩니다. 자기는 병드는 걸 몰라요. 남이 되는 것만 보고 좋아하죠. 박수치고.
아, 이제 조금만 있으면 먹을 수 있겠다. 천번의 말씀. 자, 중국은 완전 개차반이 됩니다. 개차반이라는 말도 좀 뭐해요. 그냥 완전 끝나는 겁니다.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 학교 교사 약화시켜야죠. 학교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는 거 세상에 나와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의무라든지 책임 이거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때는 그냥 60년대 70년대 이렇게 학교 생활을 했죠. 그때마다 항공 도덕이 있었고 윤리가 있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동서양이 사상적 흐름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죠. 요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공부하는지, 그러니까 이 잡지가 정교조 애들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세상의 기계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만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책을 많이 보지도 않고 책을 보면 열리는데 우리 때는 본고사가 있었다. 그때는 신문 사설 계속 읽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면서 이 언어적 능력이 상당히 많이 고양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이제 본고사가 있어 놓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죠. 근데 요새는 그냥 찍기식 공부니까 제대로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자 인터넷에서 하고 다 없애버리고 그냥 자격 시험만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각 학생마다 뭐 태권도가 됐든 태권이 됐든 학교가 됐든 이런 데 가가지고 일단 점수 따는 거 좀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이 사회는 굉장히 건전하되고 오히려 좋죠. 가족을 해체하라. 가족이 해체되겠습니까? 가족을 해체해도 우리나라 본성 자체는 윗사람을 상길 줄 알고 아랫사람을 보듬을 줄 알고 이런 상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중국 놈의 의도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안 돼요. 요새 제대로 공부하시는 가정에서는 개체반인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렇게 굴러가는 것은 그래도 가정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애들과 성경 및 동성애 교육을 시작하라. 교회를 해체하라.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공산주의 완전 반길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 자체도 기독교의 어떤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대량 이주의 이문을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반만년의 역사만 제대로 공부시키면은 걔네들이 이쪽에 들어오는 이유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폭이 넓게 더 생각할 수 있게끔, 어차피 이제 앞으로 곧 닥칠 큰 변화된 세상은 계급사회가 돼요. 계급사회가 얼마큼 닦았느냐, 얼마큼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계급 딱 정해지는 겁니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다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공부하라는 얘기죠. 또 반만년 전에 문자로 나타난 역사상을 아시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고조선의 문화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물론 그 혈통을 계속 이어가던 민족도 있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여기 와서 한반도 자체에서 여기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여기가 내 땅이다 내 땅이다 하는 순간 자기는 정체가 돼요. 우리는 내 자신을 버리고 모든 것을 우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 폭이 넓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자기네들 생각에, 중국놈들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인종차별 범죄로 규정하라. 지금 보세요. 인종차별? 다른 나라에서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게 심하지는 않죠. 왜? 우리가 계속 518년 동안 핍박받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어떤 존재, 우리 꼴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나도 그런데? 뭐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별로 안 해요. 근데 이건 분명해요. 지금 중국 놈들 보면 이게 인간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을 두드러 패고 싶은. 그 내가 이제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갈 때 중국 놈이 시끄럽게 하면 반드시 이야기해요. 니是有没礼貌的人吗? 이렇게 물어봐요. 너 이해도 없는 놈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조용히 하라고. 제가 중국말 하니까 중국 놈인 줄 알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조용히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나라 사람 할 때 별로 얘기 안 해요. 근데 중국 놈 할 땐 꼭 그렇게 얘기해요.
항상 그럴 때는 몸에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죠. 사법 시스템 신뢰 없도록 만들라. 앞으로 의사, 변호사 이런 사자가 있는 직업들은 전부 다 AI로 대체가 될 겁니다. 실제로 이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요새 그 의학 영상 나오는 거 있어요. CT 스캔을 보고 질문해. 지금 이 환자는 어떤 병을 앓고 있지? 그러면 CT 상에서 보이는 이런 걸로 인해서 췌장 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 이런 게 나와. 그래가지고 그거를 진단을 해주는 것도 생겼더라고.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공략이 불가능할 것 같았다는 영역부터 먼저 공략이 시작돼가지고 이런 쪽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판사나 변호사들이 AI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모든 이 학습을 시키면 사건에 대해서 또 이제 수많은 이제 법전들을 다 AI로 시키면 AI는 그냥 검색하면 뿅 나오잖아. 수백만 수천만 가지의 판례를 AI는 딸깍하면 검색하면 끝나는데 사람은 그게 있었나? 잘 모르는데 이럴 수 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로봇 판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공정하게 법이 체가 되겠죠. 그렇죠? 이것은 뭡니까? 신뢰할 수 없게 만들려고 그러면 AI가 나오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냐? 지금 굉장히 혼란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바뀌려고 하는 그 자체, 바뀌려고 할 때는 우리가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갈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몸도 많이 변하고 생각도 많이 변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그 가치관이 평생을 가기도 하죠. 그래서 어릴 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학교 없앴고 그냥 책 읽고 요즘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동네 곳곳마다 도서관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만약 우리 동네 도서관이 없었더라면 그 많은 책을 다 볼 수 있겠던가. 난 그 도서관에서 동양사나 서양사나 종교학 그런데 책은 제가 접하지 못했던 선뜻 내가 사기엔 좀 아까웠다고 생각했던 기독교 서적이 엄청나게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학생들에게 도서관에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겠고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놔둬버리면 잘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만 딱 만들어 놓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복지 정책을 강화해 국가나 기관 보조금을 이전해라. 그래서 이재명은 25만 원 이렇게 주잖아요. 복지 정책? 그러니까 국가가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업이 알아서 그렇게 다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서로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재명에 25만 원 이렇게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5만 원 받아가 뭐하게 해요? 자기가 좀 더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AI로 다 대체가 되면 지금 노동자들은 전부 다 직접 때려쳐야 되죠. 필요 없죠, 이제. 인형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형인간. 인형인간 뭡니까? 새끼예요. 그쵸? 제가 전에 여호와가 사람 만들고 나서 아주 이제 귀한 사람 만들고 할 때 너무 힘들어서 새끼에다가 지능 묻혀가지고 틀었다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 중국의 설화가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런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새끼들은 다 죽게끔 만들죠. 그러니까 코로나 뿌려가지고 백신을 맞게가지고 인형에 백신 맞아가지고 이렇게 다 죽어버리는 진짜 잘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읽고 거기에 맞춰서 가면 아무 하자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공부해야 돼요.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랴. 저희 마약을 안 해봤습니다. 마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마약을 해봤겠죠. 제가 뭐 살에서 떨어졌을 때, 병원에 갔을 때, 또 수술 받을 때, 모르겠어요. 그때 마취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뭐 정신도 안 차려서 마취를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마취약에 마약이 들어가잖아요. 통증이 많이 없죠. 살에 떨어졌을 때는 진통제를 엄청나게 그냥 들어 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플 줄 몰랐죠. 퇴원해서 이제 마취가 풀리고 마취도 안 하고 이럴 때 굉장히 통증이 왔어요. 그것을 더 참고 이러는데 몸이 스스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 양귀비는 어느 정도 의료약으로 좀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할 때 그 기분, 그거는 마약을 하는 것보다 몸이 훨씬 더 황홀합니다. 그 황홀함을 알면 수행하지 말라고 해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본인을 조장하고 국적인을 미화하고 부추기는 순간 그 나라는 멸망한다는 것, 그 상식 아니냐, 역사의 법칙인. 자, 이제는 끝판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인간들, 특히 중국 놈들이 그 짓을 하려고 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자, 우리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공사를 보였어요. 그렇죠? 그 공사가 내용. 자, 일본에다 우리를 넘겼죠. 자, 러시아에다 넘기면 인종의 단음으로 삭혀버리겠대요. 우리의 순수한 혈통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본은 바로 우리 혈족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넘긴 거죠. 중국 놈들이 이렇게 우리를 전부 다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다문화 정책을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그 얘기 뭡니까? 이제 우린 정화작용이 없어요. 그 뭡니까? 이제 우리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2025년에 끝판이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지면 바로 종말이다, 개벽이다 이런 것에 딱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자, 요것은 전부 다 이제 AI로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한국 점령 전술 전략, 중국의 해외 침투 전략과 다문화 정책, 6강, 중국의 소리 없는 전쟁, 중국 공산당원, 중국인이 쓴 글. 우리는 늘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집어삼킨다. 약한 나라는 무력으로, 강한 나라는 선거를 장악하고 법을 바꿔 인구 구조를 갈아치운다. 그렇게 천천히, 확실하게 우리 것으로 만든다. 홍콩도 그렇게 먹었다. 대만은 국민들이 잠깐 깨어서 몸부림쳤지만 결국 시간 문제다. 그리고 이제 한국 차례다. 한국은 경제력은 있지만 자원 하나 없는 나라다. 외부 의존도 높고 위기 상황엔 스스로 견딜 힘조차 없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도 없다. 이미 사회 전반에 깊숙이 손을 넣었고 경제, 교육, 문화, 정치, 언론까지 최소 70%는 우리 손바닥 아니다. 몇 년만 더 기다리면 한국도 홍콩처럼 우리 중국의 품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우리는 늘 계획대로 움직인다. 먼저 언론을 장악해 여론을 틀어막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우리 사람들로 채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민법을 고쳐서 숫자로 압도한다. 그럼 끝이다.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조용한 혁명 11계명. 1.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남남 갈등, 가짜뉴스, 촛불집회 등. 2.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전교조, 학생인권 조례 등. 3. 가족을 해체하라. 폐륜범죄 부모 고발, 살인, 페미니즘 등. 4.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포괄적 성교육, 퀴어 축제 등. 5. 교회를 해체하라. 교회 폐쇄법 등. 6.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다문화, 조선족 등. 7.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차별금지법 등. 8.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라. 검수완박,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9. 복지정책을 강화해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케 하라. 실업급여 등. 10. 언론을 조종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언론노조, 댓글공작 등. 11.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마약, 약물, 알코올 중독 등. 이걸 보고도 대한민국이 위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당신은 공산주의자 아니면 간첩입니다. 혼혈을 조장하고 국제결혼을 미화하고 부추기는 순간 그 나라는 멸망한다. 는 거 이거 상식 아니냐? 역사의 법칙임.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라는 말 속에 숨겨진 거짓말.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라는 놈들 입만 열면 동화라는 말을 아주 쉽게 말을 한다. 혼혈 다문화 국제결혼인들과 외국인들은 우리에게 절대로 동화될 수도 없거니와 동화되려고 하지도 않거니와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먹히는 것이 다문화 민족주의이다. 다문화주의도 민족주의이다. 혼혈 다문화 국제결혼인들 외국인들만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민족주의이다. 한국 땅에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다문화 민족주의이다. 그리고 다문화 민족주의는
곧 한국인 말살 정책이다. 정신 챙겨라. 다문화주의는 국가 자살이다. 메르켈과 캐머런 등이 실패를 선언한 다문화주의를 왜 대한민국은 맹신하는가? 문화사대주의에 젖어 서유럽의 실패 전철을 밟으며 다문화주의 선망의 위험성을 정면에서 다룬 책. 순진하고 어설픈 다문화주의와 무차별 외국인 유입 정책의 위험성. 낭만주의적이고 유토피아주의적 다문화주의를 가슴 섬뜩하게 경고하는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정부와 언론이 국제결혼을 미화하고 부추기는 진짜 숨은 의도와 목적과 이유. 한국인 민족 말살. 그러니까 뭐 염려할 필요 없고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됐구나. 이제 그 살아갈 방법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라는 그 자체.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제가 가는 곳마다 다 병자들이가지고 너무 아픈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시제 진해로 형님들 보고 왔을 때 거기서 이제 쉬러 간 게 아니라 보면 다 아픈 사람이에요. 그거 가서 또 치료해주고 이래 가다 보니까 저는 어디 가서 내 자신을 편히 쉴 곳이 없어요. 딱 여기서 또 강의하다 보면 또 강의로 들어오신 분이 또 아프니까 그 사람들 이제 기치료하다 보면 제 마음이 독하지 못하니까 제가 아파 놓으니까 아픈 사람을 보지 못해요. 그만큼 또 하늘에서 엄청난 기운을 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면서 또 다시 내가 이제 또 회복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조선족의 양심 고백, 요거는 AI로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조선족이 쓴 글. 내가 조선족이라는 건 그 누구도 모른다. 난 조선족 사회에서 살지를 않으니까. 아래 내가 단 댓글 타고 가면 조선족들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걸 알게 된다. 보통 텔레그램을 쓰는데 트위터도 많이 쓴다. 이런 게 한 1000개 정도 된다. 그냥 비밀로 하려다가 진실을 모르고 평생 살아야 하는 한국인이 안쓰러워서 밝힌다. 참고로 한국인은 전체의 15% 정도이고 거의 다 조선족이다. 대다수가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이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 우리 같은 조선족들이 이 일을 담당했다. 네이버의 베스트 댓글과 여성들 위주의 카페에 올라오는 댓글 모두 우리 손을 거친다. 중국 정부와 한국의 민주당이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무슨 짓을 해도 수사받지 않을 거야. 대다수 한국인들이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중국 정부가 한국의 모든 근간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마술을 뻗치고 있다. 시선 돌리기에 성공한 중국은 민주당 친중 정치인과 결탁하여 한국 전력을 삼킬 것이다. 마음이 많이 불편하다. 진실을 알려줄 언론이 몇 개가 채 되지 않는다. 내가 이 나라를 걱정하는 이유는 나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이고 나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린 모두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조선족도 문제지만 한국에서 유학생활하고 있는 한족 대학생들이 더 큰 문제다. 이들은 돈이 무지 많은 부자들인데 고의적으로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안타까운 건 아무리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음모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대다수 한국인들의 정신상태임. 이렇게 가다간 72년의 대한민국 역사가 끝난다. 중국은 미국에 대립하기 위해 반드시 한국을 자기 속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적화돼야 미국 안보에 대항하기가 쉽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매우 똑똑하다. 한국을 내버려 두고 미국과 싸울 것 같아? 부산 미포항에 중국 제철소 건립, 전라 광양에 중국 알루미늄 공장 건립, 전기차 전량이 중국산, 심지어 한국 정부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지원금도 주고, 태양광 패널, 세종시 스마트시티 중국 1대1로. 지금 이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이게 우연이겠어? 중국은 이번에 한국전력도 손에 넣는다. 한국은 지금 극한의 위기에 놓여져 있다. 안타깝지만 한국은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미개하고 선동이 쉽고 그래서 조선족 댓글 부대에 의해 이리 우르르 쏠렸다가 저리로 우르르 쏠린다. 미국이 이 모든 걸 방어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끝장이다. 지도에서 사라지는 거야. 문재인 당선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건 사실이다. 당선시켜줬으니 중국 공산당에게도 뭔가를 줘야겠지? 여태 한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기억해라. 부산 미포항 중국 제철소 건립, 전라남도 광양 중국 알루미늄 공장 기공식, 강원도에 지어지는 차이나타운, 영종도와 송도의 중국 투기 자본 허락, 세종시 스마트시티 중국 건설업체, 중국산 태양광, 중국산 전기차와 그에 따른 한국 정부 보조금, 마스크 사업계 중국의 밀반출, 중국산 미세먼지 환경단체 입막음, 우한폐렴 중국인 입국 무한 허용.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 힘이 비대해지고 이젠 미국과 헤게모니 전에서 싸워 이기고 싶어한다. 그 방식을 한반도 공산화의 키포인트가 있다 이거지. 여기가 적화되면 북한과 남한이 중국 손에 들어가고 미국과 싸우기가 용이해지며 세계 패권주의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된다. 경제로 미국에 대항할 수단이 별로 없는 중국은 한국을 적화시켜 미국에 대항할 수단으로 삼는 거고 문재인은 그 미끼를 물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지만 권력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본인이 대선 때 당선되기 위해선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 필수였다는 걸 알았고 문재인은 그 기회를 잘 활용했다. 그러나 문재인이 얻어낸 것이 있는 만큼 줘야 하는 것이 있고 그 딜이 들어간 이후로 문재인은 중국에게 모든 걸 넘겨주게 된다. 한국의 많은 토목공사, 각종 이권 사업들이 전부 중국 기업과 얽혀 있다는 것은 이를 증명한다. 문재인은 지난 대선 때 조선족 댓글 선동 부대원들의 도움과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대통령 당선이 되었고 그 빚 때문에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중국과 척을 지는 순간 중국 정부에 의해 이 정권은 몰락하게 되고 문재인은 타살당한다. 부정선거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총선, 대선. 한국은 보기보다 도덕적으로 매우 취약한 나라다. 비리에 익숙해져 있다. 그걸 당연히 여긴다. 그리고 잘 잊는다. 그리고 그걸 다시 반복한다. 아무도 모르게 지나간다. 1998년 김대중 당선과 노무현 당선은 중국 공산당도 같이 개입되어 있다. 그들은 집요하게 한국을 다시 속국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할 수 있다는 건 이미 민주당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중국 공산당도 알고 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를 만들었다. 조작할 수 있는 기기를 일부러 만들었다. 그리고 이게 편하다고 선동하기 시작한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친중 정치인이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적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스며들기에는 이명박 박근혜 라인이 무적이었다. 이명박은 짱개돈을 먹을 수가 없는 게 그는 기업가여서 주사파 운동권과는 세상 보는 방식이 다름. 돈을 벌어본 사람이라 사업수완이 좋고 손쉬운 짱개 자본보다 직접 발로 뛰면서 돈을 버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다. 박근혜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살아온 방식과 가치관을 잘 답습했다. 짱개를 이용하되 믿지는 않는다는 게 그녀의 주요 전략이었다. 그래서 짱개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고 사드 배치도 했다. 그런데 문재인과 현재 요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 운동권 시절 때는 무슨 단체가 죄다. 자금을 지원해줘 왔고 그런 삶에 익숙하다. 선거 자금은 정해져 있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한국에선 구할 수 없고 늘 하던 방식대로 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단체를 찾는다. 그게 중국 공산당이다. 박근혜 때는 보수가 굉장히 살아있었다. 좌파들을 살려놓기엔 중국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했다. 당시에도 조선족 댓글 부대가 있었지만 그들은 적고 보수는 이겼다. 그리고 나서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은 중국 정부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일으킨 것도 아닌데 정말 운대가 잘 맞아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중국 정부도 이때다 싶어 민주당을 지원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태블릿 조작, 조선족 댓글이 주도하는 여론, 박근혜에 대한 실망을 느낀 한국인이 그 분출구를 조작된 여론에 몸을 내맡긴다. 조작된 태블릿 PC 사건, 판세는 기울어져 가고 막대가 선거자금과 여론 조작, 적당한 전자개표기 조작, 선동당한 국민들은 문재인을 당선시키고야 만다. 이들은 위에 두 가지 사안이 아닌 한 한국인들끼리 지지고 볶고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강한 반중 정서가 불어닥치면 그걸 잠재우기 위해 조선족 댓글 부대가 다시 투입된다. 이걸 반복한다. 24시간 조선족들로 들끓는 게 아님. 조선족들도 위에서 지시 내려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필요한 인재풀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쪽으론 경력과 노하우가 많은 게 그들이다. 선동하여 바닥을 좀 다져놓으면 거기엔 더 이상 조선족들이 머물 필요가 없다. 한국인들이 잘 따라온다. 세뇌당하고 선동당한 한국인들은 그걸 다른 커뮤니티에도 퍼뜨린다. 일종의 온라인상 우한폐렴 바이러스인 것이다. 법외에도 조선족들이 들어가 관리하고 있다. 조선족 댓글 부대원이 없는 커뮤니티는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이런 쪽에 인재풀이 차고 넘쳤다. 다만 그때 상황과 커뮤니티 흥망성쇠로 인해버리고 다른 커뮤니티로 갈아탄다거나 이런 게 반복될 뿐이다. 한국의 몰락은 중국 때문이다. 한국인 스스로 내버려둬도 내부 분열로 통합되지 않는데 거기다 기름을 붓는 게 작금의 중국 공산당이다. 한국인은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아서 중국 공산당의 통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서워하지 않음. 그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한지 모른다. 한국 여자들이 국익과 안보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도 전쟁 없이 자란 세대들이라서 그렇다. 남자들이야 군대를 갔다 오니 개념이 생기는데 여자는 그럴 수가 없다. 미래의 적은 북한보다 중국이다. 중국이 한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단군 이래로 한반도 땅에서 단 한 번도 중국에게 도움받은 적 없는 게 대한민국 역사다. 어떻게 보면 우한폐렴 사태가 한국에겐 큰 전화위복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들. 한국의 적은 중국이다라는. 지금의 20에서 30대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진짜 적은 중국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어느 상태에 가고 있는가 그 자체를 잠깐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어가지고 저번에 이제 선생님 책 내용, 그러니까 제가 왜 선생님 89년이나 90년대 쓰신 것 같아요. 근문식을 접하고 근문식을 보면서 그 느낌을 쓴 거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더 쉽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 글을 가져왔습니다. 저번에 하다가 반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왕조 국가를 왜 조정인이 종묘사직으로 표현하는가? 자, 요즘 우리나라 지형에 한자로 도배되는 간판이 굉장히 많아요. 조선족이나 중국분들이 오면서 막 그렇게 바뀌어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거부감을 가지는 것보다 저는 이제 우리 글이, 근데 이게 뭐냐면 중국 짱깨들 글이 지금 간자체예요. 그게 다 정자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도로판에도 간자체 바꾸지 말고 정자로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 중국놈의 정신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체도 못하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은 이조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우리 돈에 뭐가 있죠? 이조의 인물들이 있죠. 이제 12DC가 행해지면 요새 돈 쓰는 별로 없잖아요. 다 카드로 쓰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돈이 이조의 그 인물이 무슨 인물이야. 개새끼들이죠. 개새끼들이 그린 그 화폐가 이제 안 쓰게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미 대한민국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끝나면 새로운 선천세계에 어떤 매듭을 짓는 겁니다. 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들,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걸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그것은 종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수행을 하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계획이지만 10개자 10벽자 세상이 새로 열리는 거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 5천만 명 정도는 다 종말이에요. 인생의 종말이 되는 거죠. 만일 하우의 나라가 최초의 국가였다면 하자 위에 조신을 모시는 사후의 표시인 개인의 지표신 지범, 이게 지범, 이걸로 이거 씌우겠죠. 이게 묘자, 이 조자가 이 지범자 있잖아요. 이걸 씌우고 왜 종하라고도 하지 않는가? 이 자체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근본식을 만나기 전에 우리 근본 자체를 찾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이 왜 이런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까? 모르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울산 김씨 대종손인데 울산 김씨 쪽은 경수한 쪽이에요. 신라의 마지막 왕이죠. 경수왕이 대종손인데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왔느냐 그걸 공부하다가 보니까 문무대왕 비문을 만나게 되었고 문무대왕 비문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선 우리나라 문화에서 도저히 나오지 않는 인물들이 나오더라. 그런데 근문식을 딱 접하면서 그런 인물들이 한두 분씩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다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까닭은 은이나 주에서도 물어볼 수 있으며 한문이라고 생각하는 한이란 글자 위에 씌워봐도 그런 개념은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상환한 글, 살은 그냥 어거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 어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그 계통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계통을 찾아가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문자학이에요. 문자학에서 철학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사상이 나오고 종교가 나오고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를 푸는 것이 고대사 해석에 있어서 더욱 명확한 객관성을 얻어낼 수 있는 연구 방법이다. 객관성을 얻어야 돼요. 주관적인 생각으로 역사에 이러했어. 우리가 호모의 이야기면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공부하면서 그런 게 있어서 그것이 저지만 또 지금 터키 있죠. 그쪽에 거기에서도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그래서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그것이 사실 있었던 기록이라는 것도 밝히게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 머릿속에 있었던 것은 예전에 다 행했던 것이던가 앞으로 되어질 일만 생각하지 도저히 되어지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뇌는 부정의 개념을 이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말한다고 다 믿지 않아도 돼요. 제가 증명해 드립니다. 사람의 뇌는 부정의 개념이 없다. 준비됐나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느낌이 오죠? 뇌한테 뭘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말라고 말하면 오히려 강조하는 효과가 나죠. 긍정형으로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소파에서 먹지 말아라고 하는 대신 식탁에서 먹어라라고 해야 하는 이유죠. 사람에게 하길 바라는 바를 말해야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파일럿들은 이걸 잘 알고 있어서
저 장애물을 박으면 안 돼 생각하면 가서 박게 된다는 걸 알죠. 그렇게 되면 장애물에 집중하게 되니까요. 스키 선수들과 알고 있어요. 스키 선수가 나무 피하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말 쉬워요. 놀라울 만큼 쉽습니다. 나무를 피해. 나무를 피해. 그럼 뭐가 눈에 보일까요? 나무밖에 안 보입니다. 나무밖에 안 보여서 이 많은 나무를 어떻게 다 피하나 싶죠. 대신 길을 따라가. 눈길을 따라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제 길만 보이니까요. 스키 선수들은 알아요. 나무에 박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나무에 박게 된다는 거요. 그렇게 생각하면 길이 안 보이니까요. 수백만 그루의 나무만 보이죠. 길에 집중하면 나무가 안 보이죠. 나무 사이가 사실은 넓다는 게 보입니다. 눈 쌓인 길이 충분히 있다는 걸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장애물에 집중하면 장애물만 보이죠. 나무 사이 길에 집중하면 나무 사이의 길만 보이게 됩니다. 어떤 길을 갈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관점의 문제죠. 그러니까 글자나 문자 속에서 또 어떤 말 속에서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나는 것도 우연히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중국어를 공부했고 또 영어도 그렇게 공부했고 그 과정들이 사회에서 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문짝을 공부하긴 그런 공부를 해왔던 거죠. 사실 제가 하는 공부는 항상 선생님이 그랬죠. 저한테 너 하버드 갈래? 선생님 뭐 하버드에서 모셔가려고 그랬으니까 아니 저는 안 가겠습니다. 얘기했죠. 아마 그랬으면 그쪽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판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고 하면서 더 폭넓게 그것을 많이 알 수가 있었죠. 여기서 풀이하는 오제시대의 역사는 오제시대 당시의 문자를 검증함으로써 오제시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도 못했는데 어떻게 당대의 문자를 검증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근문을 접하게 되고 근문 신고도 뭐 상대근무, 중대근무, 하대근문이 있어요. 하대근문은 뭐 각근문이 이후에 나온 문자니까. 근데 상대근문 공부를 하신 거죠. 근문 신고에 나온 문자 상대근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자를 검증하니까 이것은 근문 신고를 보지 못했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야기죠. 검증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보인 후대 새로 꾸며진 이야기들을 검토할 수 있는 객관성을 끄집어낼 수 있게 된다. 후대에 꾸며진 이야기 뭐죠? 사기죠. 왜? 이럴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겠다. 잠시 보류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것으로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있는 자는 다 없애버리고 중국 황제족만, 중국 화하족만 할 수 있는 위주로 그걸 쓰게 된 거죠. 그 첫째 사기를 치는 건 대사기꾼이 누굽니까? 공자예요. 공부죠, 공부. 공부 때문에 오히려 중국 노들이 멸절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 할 것도 없어요. 다 그것은 그렇게 되게끔 꾸며진 대로 되어간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중산대성에서 짜놓으신 천지공사 내용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번역도 하고 했기 때문에 번역하면 글자 하나하나마다 새겨서 공부하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글을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자, 외국어로, 이거 영어로 하든지 중국어로 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 무엇도 딱 생각이 딱 나올 때, 뭐 떠오를 때 이것이 과연 내가 생각해서 한 생각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갑자기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신명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골똘히 생각하다 어느 순간에 뭐가 팍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고, 자, 이게 뭡니까?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마음을 항상 열어놔야 돼요. 내가 공부하면서 스스로 마음이 열린 상태하고 마음이 떠난 상태면 어떻게 되죠? 미친놈이 돼요. 모든 잡신들이 다 들어옵니다. 잡신들이 들어오지 않게끔 막을 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행을 해야 돼요. 이거 수행하지 않고 이런 공부 못합니다. 잡신들의 생각 자체를 막 흐트러버려요. 절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역사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객관성이에요. 이런 작업, 선편을 잡고 있는 학자가 있는데 그는 현 북경작가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노작가 락핑이 선생이다. 그러니까 그때 쓰신 게 맞죠. 선생이 근문신고가 바로 그 책이다. 이 책에서 선생은 1920년대 북경대학을 중심으로 맨 처음에 제가 근문신고를 받고 맨 처음에 선생님의 순편부터, 순편은 학원이 전부 다가 순편이에요. 순편을 먼저 해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순편을 해석할 때 이 내용이 뭔지 하루에 한 페이지 넘어가기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이제 만약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앞에 부분을 해석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쉽게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디스켓에서가 요새 USB잖아요. 옛날 디스켓을 다시 옮길 수 있는 장치가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성사원한테부터 해서 이제 그걸 다
하십니다. 이제 그 내용 가지고 순편을 공부하면 그 순편 내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 고조선 왕가의 그 내용이 다 나와요. 더 세부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문자에 대해서 이야기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것도 이제 쭉 보면서 여기 자판에 올릴 수가 있으니까 아마 순편도 같이 올려서 이야기해 보고 가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제 벌써 한 23년이 전 이야기네요. 북경내가 중심은 오제시의 역사시대에 부정하던 소위 서구학을 주관적으로 추정한 고사변, 고힐강이라고 했죠. 고지액항의 중말로 그랬죠. 고사변이 누충적으로 조성된 허구라고 안 했죠. 이 허구라고 쓰는 것보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선생님도 그 책을 갖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해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를 보니까 중국 역사는 층층이 쌓여진 역사다. 계속 누충적으로 계속 쌓여진 역사.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대 규정시켜버렸죠. 그래서 이제 하대 유비 나와도 그것이 나중에 하대라는 것까지 이제 알게 됐고, 그러니까 하나라 왕가의 어떤 혈통이라고 이렇게 계보가 딱 나왔는데, 또 하에 대한 단독에 나왔는데, 그게 바로 오제에 나온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야, 근데 그것이 과연 어느 시대였는가? 그것을 몰랐죠. 또 만약 그것을 우리가 아닌 중국 학자가 그런 것을 밝힐 수는 없었죠. 왜? 오제 시대의 그 근문, 그리고 반만년의 문자를 해석하려면 반드시 우리말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말이 들어가야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특히 지금 현재 쓰는 경상도 말이 들어가야 돼요. 아마 그래서 지금 진나라 때도 지금 쓰는 경상도 말을 쓰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조선 때는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을 계속 사용했고, 왜? 그 글자가 우리말에 들어가야 해석이 되니까.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위변, 한자로 말하면 거짓으로 말하는 을 여지없이 비평할 수 있었던 것은 청동기 시대를 역사 실제에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게 과학적으로 고증하고, 근데 그것을 고증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있을 때 이때까지 해왔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명확히 알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하신 것도 굉장히 귀중하고 훌륭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같은 선생님을 따른 선생님한테는 공부했다기 좀 뭐하지만은 선생님한테 자료를 다 받고 선생님 자료로 공부하니까 선생님이 공부하게끔 만들어줬죠. 자, 이런 사람이었었다면, 또 이렇게 방송할 수 있게 자리를 깔아준 성상원 대표가 없었다면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릴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이미 되어 있게 돼. 맨 처음에 우리 성상원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맨 처음에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한 두세 번 칼 자료만 딱 넣어놓고 그냥 한 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선생님 이렇게 강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보여줘야지 사람들한테 인정을 하게 되고, 그런 게 있었구나, 받아들이게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미 해놓은 게 있다. 만약 그때 선생님께서 이제 너 이거 번역해봐라, 만약 하지 않았더라면, 또 선생님 책을 그 당시에 또 여러 가지 책을 번역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제가 이 강의할 수 있을까? 지금 못해요. 뭐 사전도 안 보이고 그렇게 다 작업하기.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제가 방송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20몇 년 전에 이미 써놨던 자료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던 것은 아무 앞이 보이지 않던 그 시간에 그렇게 공부했던 것이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토대가 생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라는 얘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널리 알리게 되고 사람들이 알고 깨어나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죠. 가능성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 산다 그 말은 못해요.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태워주려 해야 돼요. 그것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때 와서 설명할 수 있게 과학적으로 고증하고, 그 동기가 여기 뭡니까? 청동기 그릇이에요. 세계적 문자 초기 상형 문자를 후대 추가한 의문을 통하여 밝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락학이 일한 위대한 정신 작업은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동서학을 조합하고 비판한 결과였다. 자, 그 낙 선생님이 쓰신 중국 사회 실론이라든지 고사 변론이 있거든요. 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도 잠깐 보세요. 잠깐만. 제가 봐왔던 책들, 참고했던 서적을 다른 아이디로 저장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을 바탕으로
글자가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언어학의 통상적 소견으로 현재 한어가 득글자 이전에 오제 시대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락학을 다시 검토함으로써 비로소 고조선인이 한에 대한 토론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역사는 신농시로부터 확신한 기년이 시작되고 황제가 있고 대신 포가 왕이 됐죠. 고양시 전옥이 그 다음에 등장함으로써 천신 지주를 모신 오제 근무는 조조 묘의 동의 문자였고 또한 같았다. 가 생겼으며 주정옥 또 전욱 자왕인 고신씨 이것만 한자로 안 바뀌었는데 아들 작가 뭡니까? 사위죠. 자, 자왕인 고신씨가 역사 주인이 됨으로써 중묘에 대한 연재를 올린 명문이 동기에 남겨진 그대로 역사 실제에서 해석하게 되었다. 한자를 안 써가지고 오히려 이제 더 보기 편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 일부러 이제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맨 처음에 할 때 바꾸려고 했는데 이거를 굳이 내가 그냥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그냥 AI로 하려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 설명이 조금 더 들어가야지 사람들이 더 명확히 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바꿨어요. 아직까지 AI는 한자를 못 읽더라고요. 선생님 설명 예시입니다. 한문 포함시, 한문 무시함. 여기에서 풀이하면 의 역사는 당대의 문자를 검증함으로써 한문을 한글로 수정시 자연스레 읽음. 여기에서 풀이하면 오대시대의 역사는 오대시대 당대의 문자를 검증함으로써 이와 같이 AI로 읽으시 한문을 한글로 수정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배려해 주신다고 변환을 안 하신 겁니다. 이때는 양호, 양족, 고랑이 오차죠. 호족 집권 시대로 신방을 인방으로 낮추어 불렀으며 이 신자 귀신 자죠. 인방이 사람인 자죠. 그렇죠? 신은 뭐 누굽니까? 바로 염제 신농씨예요. 그렇죠? 인방, 인 사람이는 누굽니까? 우임금이에요. 낮추어 불렀으면 이 낮추어 부른 것보다 자기네 위주로 역사를 쓰려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중놈은 항상 그 당시부터 반만년부터 내 거만 생각한 거예요. 양족 중 어씨가 왕을 놓아 정치를 담당으로써 양어씨가 합쳐 선이 생겼다. 양어씨가 두 양자가 아니고 양양자. 어씨는 고기여자. 이렇게 되죠. 선이 생겼다. 공씨가 사칸, 없애버린 서요전에 익산으로 강건된 대감, 곤족 시대의 유물이 곧 선시 시대다. 자, 이 곤자 보세요. 고기여 변에 이을 개자가 있는 거예요. 뭘이었습니까? 제살이었죠. 그렇죠? 제살이 있기 위해 가지고 양자들인 거예요. 고기여자에 이을 개자가 있지 않습니까? 글자에서 다 나타나요. 곧 선이 시대다. 따라서 고양시 곧 곤이 아버지 때, 곤이 누굽니까? 고양시의 양자죠. 그러니까 곤이 아버지는 고양시죠. 그렇죠? 때 뒤에 문자 설문에 있으니까 생기고 곤대 선이 생겼으며 그래서 고양시 때 조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곤 때 선이 생기죠. 조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염제 신농씨께서 자, 이 나라는 조선 하노라 해가지고 조선이 딱 나온 것이 아니라 3대가 지나가지고 4대째 조선이 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나라는 조선이 있었냐 없었냐 말도 못하죠. 왜? 조선이 나라로 명명하면서 나라가 계속 되어진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끝나는 시간 정확하게 알죠.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요때까지 그대로 이어졌으므로 조선은 신농에서 소, 전옥, 제국, 제지, 제요 때까지 6대에 걸친 조대명이다. 그 다음 유시, 제순이 등장하여 사회가 일대 혁신이 일어났다. 곧 목의 중심이 오랜 옛날 전통을 유신하여 형제가 공동 장부 노서 장가가서 여계의 가게를 잇던 풍속을 바꾸어서 그러니까 남자가 장가가는 거죠. 그래서 장가가다 라는 말인가 시집가다라는 말은 후대생의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자 위주로 대학 갔을 때 집도 그렇고 가장 편해요. 가령 남자가 바람났을 때 여자가 가정을 지키고 있으면 남자는 언제나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가정이 안 무너져요. 그러나 여자가 바람 나가지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그냥 깨져버려요.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한테 잘해야 돼요. 여계의 가게를 잇던 풍속을 바꾸어서 여자가 남자 집으로 귀운한 돌아갈 귀처에 집 웃자. 그렇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새로운 제도를 창조하는 사회가 비로소 동양사상 처음으로 출현한다. 그래서 월시, 달월이죠. 중심으로 했던 사회가 월시와 다른 위시를 중심으로 변화하겠다. 위시가 답니까? 어길 위자예요. 이 자자가 바로 순임금의 그 모습을 쓴 것이 이 위자예요. 이 위자인데 발 뒤축편이 들어가가지고 어길 위자가 되죠. 왜? 이때까지 부계제로 바꾸니까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어길 위자가 됩니다.
중심으로 변해가게 된다. 그런 까닭으로 묘 옆에 위를 붙여서 한이란 새로운 사직명이 역사에 생겨나게 된다. 자, 이것을 보면은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설문에서도 무슨 자위에서 엄자 쓰여져 있어 이 새로운 사직임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신노에서 순까지 양족 중심으로 사직 제도가 조선에서 한으로 바꾸던 것을 다시 호족 중심으로 개혁한 자가 바로 하우다. 그래서 복벽 조선이라고 하죠. 다시 조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을 완전 띄지 말고 조선이라는 나라 속에 한이란 역사가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하우는 어떻게 복귀가 됐습니까? 여자의 힘으로. 중계씨가 누가예요? 제국의 부인이죠. 중계씨를 중심으로 사모신, 사모무에 같이 여호와하고 순의 딸이 있는데 팔촌의 딸이 있고요 아마. 그래서 사모신이 왜 자기 딸이 어떻게 구태타에 가담을 해 그랬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순표하다 보니까 팔촌의 딸이 되더라고요. 8촌인가 6촌인가 이렇게 돼요. 자, 하우란 말은 일자인 비구토의 개념으로 자기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며 그래서 천지가 열렸다고. 제우스가 얘예요. 하우예요. 자, 천하 12주는 동부 3주의 기후조선 중심의 유우주, 지금의 북경 중심을 제외한 구주란 뜻이다. 마한, 질환, 변환, 유우주, 병주, 무슨 병주도 있죠. 이렇게 해보겠네 지금 이거 생각 안 해놓으니까. 기후조선은 주대의 천년 전에 이미 있었다. 이상을 되풀이하면 동양사에서 사직 종묘를 국가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면 조는 1월 양시족이 주체가 되어 역사를 개벽한다는 뜻이다. 자, 이것을 인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철들자마자 죽는다. 죽게 되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떤 그룹에 가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 알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풀어놓잖아요. 누가 다 볼 수 있게끔 관심 있는 사람 다 볼 수 있게 열어놨잖아요. 그럼 알게 모르게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많은 사람이 아는 게 중요해. 몇 사람이라도 알면은 세상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끝나는 거구나. 그래서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내 조상 뿌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 알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그때 이제 1999년에 노트다무스 얘기가 한창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때 개벽이 되더라도 난 내 자신의 뿌리를 찾아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했던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사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사즉생, 생즉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것이 후대에 와서 천지개벽설이 되고 천지봉 및 음양 및 이기설이 도출되는 근원이 되었다. 이런 비판을 머릿속에 두고 우리 동양사의 사상이 고전인 태사공서 사기죠. 오제봉기를 읽으면 이하 일가가 모두 조선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충분히 수긍하리라 생각된다. 제가 그래서 늘 얘기했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제 다시 반복하는 거지만은 우리는 조선 사람, 중국인도 조선인이요, 일본인도 조선인이요. 요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저는 이 세계사 공부하고 이 공부하다 보니까 전 인류가 전부 다 고조선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귀를 기울이고 머리를 돌리고 또 우리말을 그렇게 잘 배우고 저번엔 방송에 얘기했지만 또 들어갈 건 없겠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 보이더라고요. 한국어 마술사라며 논란인 프랑스 와이프. 지금 내 성향이 진돗개 1호 반응이야. 보통 서양 사람들은 다리가 길잖아. 만약 남편이 딜을 넣으면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짧아? 나도 알아. 짧은 거. 한국인 후려치는 말빨로 기강 잡는 것도 모자라 자, 여기 그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입니까? 환장이 아니라 환상. 스펀지처럼 쏙쏙 흡수해버리는 덕분에 야, 야리 하나 줘봐. 야리? 집이 달라고. 그게 뭐야? 담배 달라고. 이젠 남편이 따라가질 못할 지경이었죠. 도넛. 중간 빨았더니 삐가리 도네. 심지어 마지막은 언어 천재란 말까지 나왔는데 대한이가 진짜 최고의 남편이죠. 친구 같고 믿을만하고 빛이 나고 환자로 하면 중신세, 친구 풍차, 믿을 신차, 피책자. 저는 이런 중신세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설명은 논리적으로 잘 설명되질 않았으나 반도에 남아있는 문무왕릉 비는 화관지후 요의 화정 알백 유씨 제도로 시작되어 진목공 투 성원한 문멍으로 이루어지는 후한 이전의 대륙사가 인맥으로 한중 공동사라는 개념에 서 있다. 이 화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바로 국무총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정 전반을 다 통과하는 사람이었죠. 따라서 삼국 이전의 한국학의 이하 분리 사상에 의해 잊어버린 역사는 선진시대를 말한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한국인이 274기로 통계하고 있는 성씨가 274기는 이게 뭐냐 80년대 90년대 초였죠. 이랬는데 지금은 성이 요상한 성도 참 많지 않습니까?
성씨가 선인이 종래를 역사에 잇대어서 설명할 근거가 생긴다. 동서 역사는 운명의 발생은 곧 역사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렇죠? 문명이라는 게 뭡니까? 문자가 생겨나야 돼요. 문자가 생기면서 자 역사라는 게 뭐냐? 글로 기록되는 것을 역사 시대를 보고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신농시 이야기 시작되는 거예요. 신농시 이야기 이전의 시대 프리 히스토리. 프리가 비포라는 얘기 아니야. PRE. 그렇죠? 프리 히스토리. 그러니까 예술을 통해 가지고 AD, BC 나도시 우리가 정확히 보면은 역사 선사 시대 이렇게 구분한 것은 바로 신농시를 구분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천신, 지주, 일월, 동물 등의 그러한 상징으로 나타내고 그것을 목축에 생기고 나무, 대나무죠. 등에 생기고 도기, 동기 등의 명문으로 남겨진 것을 후인들이 계속 발자시켜 소리 글자로 발전한 것이다. 문자가 멈춰 있었느냐? 자, 소리가 멈춰 있었냐면 소리가 멈춰 있었겠죠. 소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자,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건 뭡니까? 자기 반성하여 자기를 되돌려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남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굳이 중국사에서 동서와 이를 구분하고 역대된 걸 이하로 가른다면 BC 257년 이 신농시가 고조선을 맨 처음에 일으켰을 때죠. 그렇죠? 일가시대가 조선이고 하는 이, 하는 하, 그렇죠? 은상은 이, 주는 하, BC 100년 지는 이, 민족 대이동시대, 일부 열도 이동, 진시양 직계손 누리, 한판은 일부는 한판은 열도로 오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는 하, 위는 이, 초은 하, 오는 이, 지는 이, 재양 이, 북조가 이, 수당은 선비족이죠. 그렇죠? 선비족은 누구 계통이에요? 곤 계통이에요. 이, 송도 이, 원은 하, 명도 이.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지금 빠른 데가 뭡니까? 명나라예요. 근데 명나라에 엄밀히 보다 보면 이것도 이족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역사 싸움의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누가 중심을 잡고 있느냐가 결정타죠. 자, 중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이죠.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바로 문무대항 비문입니다. 청은 이, 청은 또 뭐죠? 청나라사 이 역사 이전에 금나라 역사가 있었죠. 송대 때 금나라와 같이 이렇게 거란도 있었고 그 후에 이제 금도 생겼고 금은 신라 귀족들이 세운 나라고 그 금나라가 이어서 바로 청나라를 세우죠. 청나라 성이 뭐죠? 애신강나죠. 신라를 다시 인식하고 깨닫다는 얘기죠. 애신강나. 애신강나 제가 여기 쓰지 않았는데 편집할 때 애신강나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유가들이 줄기세 주장한 봉공 왕조 중심 정치세는 그들이 주장하는 화가 아니고 이족 중심이다. 자,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놈이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되려 우리가 중국을 먹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와 해가지고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 이 말 진짜 멋있는 말이야. 너희들은 좌상에서 특처는 아니다. 이런 공부하다 보면 수행하고 그 마음을 움직여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 총을 딱 들고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일수 방법입니까? 총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을 움직이게 만들면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신을 다스려주면 돼요. 제가 하는 공부는 뭡니까? 신을 다스리기 위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랬죠. 저는 신이 움직이는 대로 그런 대로 강의를 하고 제가 강의하는 대로 그 신명을 그렇게 움직인다고 얘기했죠. 신이 움직이는 방향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은 뭡니까? 제가 증산 대선생에 대한 글을 명확하게 알고 또 그것이 내려준 태울주 수행을 거의 한 40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기운을 잃게 되는 거죠. 신명의 움직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이 말을 하겠다 해서 하는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컴퓨터 딱 틀어놓고 자판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많이 떠올라요. 이것은 뭔가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주의 대신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공맹이, 공자, 맹자죠. 주장은 마니아라 소리, 주나라 따르는 봉고정시에 투철한가를 진략하고도 남음이다. 공자는 뭐냐? 죽어서도 죽음을 만나 뵙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식이 정꽃 종소문, 사회 계층인 정신적 물질적 창조를 가로막는 것이다. 그래서 서구학이 동양을 정체하기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때 그것을 못 잊어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발전하고 그런 게 없는 거죠. 동양의 좋은 면도 그런 것을 가려져서 덮어놓고 부정된 것이 오제시대의 진상이다. 진짜의 모습이다. 이제 그 속에서 한과의 근원이 있었음을 재인식하면서 이 역사적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지 진정한 보수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보수가 되면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의 폭이 그만큼 넓어집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역사를 바로 보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큰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4,000년간 우리가 찾고 있었던 역사의 숙제다. 숙제는 왜 있습니까? 풀어야지 숙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가 있으면 풀어야 돼. 그러니까 풀 사람은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그 사람이 신명을 다룰 수 있는, 신명과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건 금상첨화죠. 그래서 제가 수행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수행하는 또 공부의 하나의 일환이죠. 그 숙제가 바로 퇴사, 공서, 사기, 오제, 봉기이다. 이 오제, 봉기가 바로 한국학이 잡고 있는 고지선 봉기이다. 자, 이 얘기가 기가 막히게 멋진 말이에요. 사기를 보게 되면 그 맨 앞에 오제, 봉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근본 정신을 찾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주인의 정신을 찾을 수 있는 바로 지침서가 되죠. 근본 바탕이 되고 근본 기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죠? 바로 이 세상에 현 인류 문명을 포태한 조선의 자손이다. 이건 이시조선이 아니에요. 고조선이에요. 그렇죠? 좋은 것만 갖다 붙이는 게 유가들의 특성이에요. 행동을 그렇지 하면서 말만 한 것이 유가의 특성.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유라고, 그러니까 증산대소생께서 유가를 부유로, 썩을 붙여 유자서. 썩은 생각이 유예요. 유에 빠지면 그렇게 썩습니다. 썩어 문드러지면 안 되죠. 썩어 문드러진 그런 정신을 완전 문을 닫게 만들기 위해서 무슨 제사 문화부터 바꿔야 돼요. 제사를 할 때 참을 올리면 돼요. 차 올리면서 조상님한테 근본 정신으로 들어가겠다는 그 영혼만 올리면 됩니다. 음식 차려놓고 이렇게 하면 잡신만 끼지. 그래서 제사 때 많이 와가지고 분쟁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선천에 죽었던 귀신은 분열 발달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분란을 조장해요. 그것이 귀신들의 특징이에요. 이제 우리는 화합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통합적인 마음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사를 보실 때 차만 올려놓고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사 문화도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잠깐 보세요. 주파수, 좋은 말은 좋은 주파수,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AI로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주파수, 좋은 말은 좋은 주파수 이꼬르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의료 현장에서 주파수라는 단어만 꺼내면 바로 꼰대 취급을 당한다. 심전도도 뇌파도 주파수의 개념인데 말입니다. 생체 내에서는 많은 전기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포 수준에서 말입니다. 뇌파는 말 그대로 주파수 기하학적으로 같은 파동입니다. 알파파 8에서 13Hz, 베타파 14에서 30Hz, 세타파 4에서 7Hz, 델타파 0.5에서 3Hz라고 하죠. 그런데 처음부터 주파수 기하학적으로 같은 파동을 전면에 내세운 논의를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정말 의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불편해서 배제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 자신이 주파수가 가진 힘을 이해하지 못해서인지 무식함.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소리의 반응의 유전자 작용 변화. 사람 쥐 세포로 확인. 경대팀. 비만 예방 치료 가능성. 비만 예방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파수와 파동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비슷한 느낌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리라는 것이 바로 주파수입니다. 원한다면 위 뉴스 제목에 있는 소리나 본문 속 소리를 주파수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수상한 문장이 되겠지만 그런 지견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즉 기사에서 뽑아보면 외부로부터의 주파수 소리에 쥐나 사람의 세포가 반응하여 유전자의 작용이 변화한다. 주파수 소리로 세포의 작용을 변화시켜 치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주파수 소리에는 더 근원적인 역할이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일반 의사 앞에서 이야기하면 위험한 환자 취급을 받을 것 같네요. 물질에도 장기에도 세포에도 고유한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유전자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군요. 참고로 위 뉴스에서 교수는 특정 소리로 비만 등의 예방과 치료가 가능할 수 있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물론 비만 이외의 질병에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 메커니즘이 비만만일 리가 없습니다. 최근 비만에 대해 당뇨병 치료제 특히 GLP-1 다이어트를 이용한 다이어트가 붐을 일으키고 있지요.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괜찮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하기도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큰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고 수십 년 단위의 장기적인 부작용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약인 것은 확실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가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맛있는 것만 먹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편하고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중년의 허기진 배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요. 구매 가격으로 스스로 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이런 약은 손대지 않을 거예요. 비만을 예로 들자면 위험성이 있는 약으로 치료하는 것과 소리 주파수로 치료하는 것 치료라는 말이 맞는지 의문입니다만 중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내 몸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소리 주파수를 선택하겠죠. 소리 주파수 치료라는 것은 상당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극비 프로젝트에서 연구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활용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예전에 레이몬드 라이프 박사라는 분이 특정 주파수로 암 환자를 10명 이상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신문에도 보도가 되어서 화제가 되었는데 역시나 기득권자들의 방해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주파수를 이용한 치료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는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는 느낌도 있지만 뉴스로 보도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라이프 박사님 때처럼 또다시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비만이 소리로 해결된다면 현재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제약회사들은 망하기 십상이니까요. 라이프 박사의 이야기는 9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주파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되고 있겠지만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리는 진동으로 공중과 수중을 통해 전달된다. 귀로 청각으로 인식되는 것 외에 음악을 들려주면 채소가 잘 자란다는 보고는 알려져 있지만 자세한 메커니즘은 알려지지 않았다. 아직도 자세한 메커니즘을 몰랐던 것이다. 이것이 현대 과학입니다. 현대 과학은 대단한 것이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 바보들은 그런 점을 인정하려 하지 않죠. 과학적으로 모름 있고를 없다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아직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 애초에 현대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 바보, 전문가 바보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죠. 그런 사람들을 의식해도 소용이 없으니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라이프 박사의 연구도 있고 그리고 라이프 박사의 주파수를 이용한 기기라는 것이 여러 개 존재합니다. 다만 조심하세요. 그것이 정말 라이프 박사가 이용한 주파수인지 알 수 없는 것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기들은 의료기기로 인정되지 않은 것도 많기 때문에 일반인도 구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이 만만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기대감을 갖고 구입했다가 마음만 믿고 치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레이몬드 라이프 박사에 대한 자세한 책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기술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기득권자에게 불리하면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망가진 선구자 로얄 레이몬드 라이프 박사와 레이머신. 소리와 주파수를 이용한 케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향치유 등. 효과를 체감하는 분들도 많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파수이기 때문에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환부에 대는 방법도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라샤입니다. 지난번 블로그에서 슬쩍 나왔던 것입니다. 헤드폰 형태의 장치를 착용하고 소리를 듣게 되는데 기기 본체가 또 특수하게 스칼라장을 형성합니다. 니콜라 테슬라의 기술이나 라이프 박사의 주파수 등도 적용되어 그 에너지가 상당히 특수합니다. DNA 수준에서의 복구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한 뉴스와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라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언젠가 다시 소개할 날이 올 것입니다. 소리 주파수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당연히 말도 중요하죠. 말에도 각각 주파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말은 좋은 주파수 이꼬르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도 없이 그 말에 따라 자신이 기분 좋게 느끼는지 기분 나쁘게 느끼는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느낌이라고 느끼는 것은 대부분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불법 약물이나 중독성이 있는 식품은 예외입니다. 지금은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가급적 좋은 말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죠. 자신이 내뱉은 말은 자신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러 싫은 말로 주변을 에너지적으로 상처 주는 것보다는 좋은 말로 채우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죠. 평화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바보라든가 똥통이라든가 그런 말이 신경 쓰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사자는 일상적으로 그런 말을 사용해도 괜찮겠지만 주변에서는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귀는 사람도 잘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말 단어운 사람에 따라 좋게 느끼는 경우와 싫게 느끼는 경우가 있네요. 예를 들어 제가 블로그에 자주 쓰는 변태.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단어일 것입니다. 하지만 수비약 33번인 저에게는 긍정적인 단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 단어 자체의 주파수보다는 그 말에 실려있는 감정의 주파수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바보라는 말도 반드시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실리지 않은 바보라는 말도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자신이나 주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바보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아무렇지 않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반대로 기뻐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기뻐하는 사람은 진짜 변태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좀 복잡해졌지만 즉 긍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말 등 말 단어 그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실려있는 감정 전달되는 에너지 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품고 있는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감정 에너지은 전달되니까요.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나면 당연히 전달되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알기 쉽게 플러스 말과 마이너스 말로 나누어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긍정적으로만 전달될 수 있고 나쁜 주파수로 전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정이 담기지 않은 고맙습니다라고 해도 적어도 마이너스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가? 아니면 제로인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이너스 말은 마이너스 작용을 하는가? 제로인가?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감정을 싣는 것이 더 강력하긴 하지만 감정이 잘 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 블로그에는 꽤나 더러운 단어도 많이 나오네요. 나쁜 사람, 더러운 사람, 비열한 사람을 표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비속어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죠. 교토 사람처럼 우아하게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요. 참고로 제 블로그에 자주 등장하는 변태는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단어이지만 위에 적었듯이 제 안에서는 긍정적인 단어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변태, 특이하네라는 말을 들으면 순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꽤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 건 주변에서 보면 정말 그냥 변태일 뿐이지만 라고 말하면서도 변태라는 표현보다는 특이하네라는 부드러운 표현이 더 반갑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이해하기 쉽고 임팩트 있게 표현하기 위해 변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다고 생각되면 응원하자. 쓸데없이 의료기관에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할 수 있는 케어 등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대공개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리로서 모든 병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소리, 기운, 이운, 디을, 리은, 미음, 비읍, 이 자체가 다 무카, 토음수 기운이 다 있습니다. 그 기운은 말을 어떻게 하는데 그런 기운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말을 하면 그 기운이 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오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한테 몸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자, 증산 대선생께서 하시는 말이신 너희는 지킬 것이 없으니 언덕이라도 잘 지켜라. 언덕. 말씀 원체에 덕덕자. 말에 덕을 붙여서 이야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자기한테 덕이 돼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이것이 주파수예요. 소리라는 것이 바로 주파수입니다. 아까 AI를 한번 들어보셨죠? 그 얘기도 있어요. 소리는 바로 주파수입니다. 자, 외부로부터 주파수에 쥐나 사람의 세포가 반응하여 유전자의 작용에 변화한다. 자, 주파수로 세포의 작용을 변화시켜 치료 등에 활용할 수가 있다. 주파수에는 더 그런 쪽의 역할이 있을지도 모른다. 자, 그래서 단전을 울리는 소리라면 특히 머리에 관한 중풍이라든지 뇌 질환의 병이 다 낫습니다. H 발음 자체가 타금이에요. 타금은 어디서 많이 씁니까? 창하는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자, 창하는 사람들은 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창하는 사람은 굉장히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단전을 울리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리에 H 발음 들어가는 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도 장기에도 세포에도 고유한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기억이 목기운이고 니은이 화기운이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자, 이것도 이제 표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사범이 이제 편집을 참 잘하니까 그 얘기만 던져주면 딱 편집되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하나하나 일일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죠. 자, 소리, 주파수 치료라는 것은 상당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AI로 들은 말 중에도 있죠. 그렇죠? 어쩌면 이미 극비 프로젝트에서 연구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활용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 소리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다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모르는 없다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아직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 애초에 현대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 바보, 전문가 바보는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않은 것은 모두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죠. 자, 존재가 뭡니까? 있을 존, 있을 죄예요. 있을 존은 무용이 있는 거고 죄는 유용으로 있는 거죠. 유용과 무용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게 존재란 말이에요. 이거지 스탄스죠. 그렇죠? 존재하다. 우리가 발을 딛고 하는 건 죄예요. 존은 발을 딛지 않는 부분이 존이죠. 그렇죠? 자, 소리와 주파수를 이용한 케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양치유. 인간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사람을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령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했을 때 제가 딱 가가지고 길을 보내가지고 보내면 그 사람은 병이 나아요. 또 옛날에 어떤 분이 댓글 썼는데 그 사람 외국에 사는 분이에요. 선생님 방송을 듣니까 내가 관절염이 났어요. 뭐 이렇게 전해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오는 분한테 아프다고 그래서 이제 길을 전달해가지고 병원 치료한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지극하면은 다 되는 겁니다. 자, 궁극적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품고 있는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감정은 전달되니까요.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나면 당연히 전달되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달될 때도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예요. 그렇죠? 소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그러면 그렇게 나와요. 이재명 저 대표 만날 때도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우리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입니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을 자기가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좋은 뜻으로 이 책 말을 하면 또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냐 저는 생각하는데 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되어지는 것, 나타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남들하고 다른 그런 것을 요 맨 끝에 있는 게 있어요. 자, 변태 특이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 순간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꽤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 건 주변에서 보면 정말 그냥 변태일 뿐이지만 라고 말하면서 변태라는 표현보다는 특이하네 라는 부드러운 표현이 더 반갑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할지라도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지금 변화하고 있고 터닝 포인트라는 그 시점에 왔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말이라도 생각이라도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사는 방법이 있다. 난 누군가는 난 도와준다. 난 또 누구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좋은 기운이 이거 와요. 그런 기운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사람이 윤석열 탄핵 반대에 나갔습니다. 그 기운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긍정적인 기운이 왔을 때 그 기운은 서로 같이 공명이 돼가지고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방송을 듣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고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짜여져 있으니까 자, 중국 짱개들이 굉장히 낮추고 있습니다. 한번 고개 탁 돌리고 참 멍청한 놈들. 멍청한 짓만 하니까 걔네들은 똑바로 이야기해줘야 돼요. 너희들은 잘 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명입니다. 그래 바른 소리에 바른 기운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항상 말에 덜 붙여서 하면 더욱더 우리 생활은 앞으로 훨씬 더 밝아질 것입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